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46일째인 28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백악관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하이의 노래입니다. 1, 2, 3, 4. I said 1, 2, 3.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땐 내가 아냐.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꽃은 좀 마치 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ghter.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딜 가도 눈 씻고 봐도 보기 눈물내. 때로는 섹시 때론 청순함에 남자들은 울고 가네 유치하게.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ghter. 제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슈비루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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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루 너무나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Hey baby, 슈비루아빠, 떠나가줘.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1 and 2 and 3, 4. I said no, 1 and 2 and 3, 4. I said no, 1 and 2 and 3, 4. Game over, game over. Game over.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46일째인 28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9일부터 김 씨와 동반 단식에 돌입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유지됐지만 여당과 유가족 대표단 간 협상 채널 가동,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전에 세월호법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 건강악화로 지난 22일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이날 병실에서 기자들에게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협상이 된 것도 아니니 몸 좀 추스르고 나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 끝까지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김 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새누리당은 이달 세월호 사고 일반인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가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하며 민생을 살피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별로 명동과 강남역을 흩어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펼쳤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투쟁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장외투쟁 반대 목소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등원하자는 주장도 잇따랐다. 더구나 국회 내 철야 농성도 사흘 만에 접으면서 장외투쟁마저 조기 회군할 위기에 처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주가 야당의 원내 복귀에 있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시국선언 등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공무원의 공무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역시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와 관련해 교원이 시국선언처럼 교육 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교원노조의 일반적인 정치 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고 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의견 표명 역시 정치적 중립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2009년 촛불 시위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자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응원단 파견은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측의 거부로 우리 측이 지난 11일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 성사도 다소 불투명해지면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측이 우리 응원단을 대남 정치 공작대니 응원단의 규모가 어떻다느니 공화국기 크기가 어떻다느니 심지어 비용 문제까지 거론해서 실무회담이 결렬됐다며 우리는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남측의 응원단을 우려하면서 12일 거는 조건에서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8월 20일 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 간 대표단이 남측 조직위원회와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7일 실무 접촉을 갖고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측이 우리 대표단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에 결렬됐다. 우리 정부는 응원단 체류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국제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은 지난 22일 선수단 273명을 파견하겠다며 우리 측에 서면으로 통보해왔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측 응원단 파견,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남북관계 개선 물꼬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이에 28일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루 일찍 종료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측이 응원단 불참을 통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계획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응원단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 등에 우리가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북측을 압박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격이라고 말했다. 북측 입장에서도 응원단 파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으로서는 응원단 파견이 관계 개선 의지로 비칠 수도 있지만 선발된 인원이 대부분 북한의 상류층이어서 남한 체류 이후 김정은 체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백악관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 미 당국자들을 태운 군용기가 평양에 들어간 뒤 18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이튿날 새벽 되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은 2년 만이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2012년 4월과 그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극비 방문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에 평양에 들어갔던 미 군용기에는 백악관과 국가정보국 관계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이번 방북에서 얻은 가시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북 목적에 대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등 자국인 3명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임을 감안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방북에서 미국인 석방 문제 외에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 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소명의 보디가드. 찾아와 내 가슴 물로 들어와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 나 당신 지킨다 총알 화살 쌩쌩쌩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놓고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28일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맞선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식 중단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반인 유가족 대표단과도 첫 면담을 가졌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단식 중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게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떠났다고 해서 강경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도 1980년대식 사고를 하는 것이라며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고 푸념했다. 2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시환기의 단식을 벌여온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광화문 단식장은 당분간 제가 지키겠다고 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 장하읍 좌천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요청에 대해 피해 조사가 끝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 26일 부산 경남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기장군은 시간당 16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차제에 새로운 도시방제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침수된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 주민을 만나 추석은 오붓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수해 현장 방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피해가 큰 만큼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고 전날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전날 공영 관람에 이은 이날 부산 방문은 이제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통상적 국정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경제, 민생 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하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야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요족 김영호 씨 동조 단식 때문에 부산 수해 현장을 찾지 못해 지역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은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5.24 조치를 풀어야 남북 대화, 교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북한의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우리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28일 신한대 부설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강연에서 밝혔다. 김양건 비서는 지난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개성공단에서 김홍업 전 의원 등에게 추모 화환과 글을 전달한 뒤 임 전 장관 등과 1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 비서는 지금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때다. 최고 지도자의 실천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김 비서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하는데 접촉과 교류협력 등 모든 것이 중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환경협력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도 좋지만 먼저 중단된 접촉과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묻자 김 비서는 핵 문제 진전 등 북쪽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남쪽이 자꾸 내세우고 한미 군사훈련을 앞둔 시기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비서는 우리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신년사에서 명백히 밝혔고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당 중앙에 접촉과 대화 문제를 보고해 놓았다고 했는데 임 전 장관은 이를 최고 지도자에게 남북 대화 재개를 건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김 비서와의 대화 내용을 접촉 결과 보고서 등으로 자세히 작성해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쪽 조문단장인 김기남 비서와 서울을 방문한 일이 있으며 2003년 숨진 김용순 비서의 뒤를 이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김민정이 부릅니다. 꿈. 그대 빛난 꿈을 가져가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사랑도 풍기 영화도 모두 건 없는 거야 춤을 추어봐 손에 손 맞잡고 사랑을 느껴봐 우주 만물 티끌 같은 빛나는 내 청춘 세상을 경험했다 그게 어디냐 그대 빛낼 꿈을 가져봐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그대 꿈을 향해서 그대 빛난 꿈을 가져봐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사랑도 풍기 영화도 모두 건 없는 거야 숨을 쉬어봐 무한한 공기로 인생을 느껴봐 우주 만물 티끌 같은 빛나는 내 인생 남산도 올라보고 영동도 둘러봐 못올 것까지 없는 거야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그대 꿈을 향해서 우주 만물 티끌 같은 빛나는 내 청춘 세상을 경험했다 그게 어디냐 그대 빛낼 꿈을 가져봐 이 풍진 세상에 그 꿈을 접지 마 그대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접지 마 그대 꿈을 향해서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은 30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비를 기준 21,600원에서 1,8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전용 요금제 12종의 데이터 제공량은 150에서 900MB 정도 늘린다. 장애인 전용 요금제 4종과 노인 전용 요금제 2종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KT도 30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객의 가입비를 기존의 14,400원에서 7,2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31일 장애인 대상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음성통화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10시간의 무료 영상통화와 데이터 5GB를 제공한다. KT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150에서 250MB 늘릴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신규 가입자 가입비를 기존 1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한다. 또 장애인 전용 요금제 한 종을 29일 출시하고 향후 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와 영상통화 제공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통 3사의 가입비 인하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매기는 과징금 상한선은 10월 1일부터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 상환 초과, 공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매출의 2%,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 승낙서 미개시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정했다. 또 이통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 자료를 분기 종료 30일 이내에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예금금리가 0.1%포인트 떨어질 동안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돼 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의 과실이 대출 고객이 아니라 은행에만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들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연 2.4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졌다. 이 금리가 2.5%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996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1년 정기 예금 금리는 연 2.57%로 전월보다 0.11%포인트나 떨어졌다. 은행들이 8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예금 금리를 미리 앞다퉈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출금리는 연 4.3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금리만 떼놓고 봐도 0.01%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 하락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예대 마진은 1.9%포인트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커졌다.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2011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9에서 11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견저 25%가량 줄어들어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에서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저 3.2% 증가한 6만 1,496가구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로는 9월 17,177가구, 10월 29,968가구, 11월 23,351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견저 25% 줄어든 19,595가구, 서울의 입주 물량은 4.4% 감소한 6,303가구로 집계됐다. 지방보다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줄어들어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우려된다. 박원관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입주 물량이 적은 올가을 수도권에선 상반기보다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7월까지 3.28%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가을철 입주 물량은 넉넉한 편이다. 9에서 11월 지방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4만 1,901가구로 지난해보다 25.3%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에선 중흥 S클래스, 호반 베르디움 등 지방에서 가장 많은 7,52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을 규모별로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2만 5,030가구, 60에서 85제곱미터가 3만 1,441가구, 85제곱미터 초과가 5,025가구 등이다. 중소형은 11.7% 늘어난 반면 85제곱미터 초과 대형은 44% 감소했다. 세부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미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또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그리워
비가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찍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맑은 하늘에 보이는 중부지방은 오후 시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오늘 우산 준비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지금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9도, 춘천 30도, 전주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만큼 올라 낮 동안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하늘이 흐리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10에서 60mm, 전남 내륙과 경상남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답게 대부분의 구간들이 이 시간 현재 가장 높은 예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고요. 경부선과 후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의 하행선 열차도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면서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은 다른 열차들보다는 KTX 열차에 자리 구하시기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예밀이 높습니다. 이 시간 현재 경부선과 후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은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는 일부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도 눈에 띕니다. 올해도 만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 시즌 네일로 티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은 이달 말일까지 발권하니까요.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박진도입니다. 야간 열차.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스쳐가는
하나둘 떠오르면 내 슬픈 눈물 모아 던져버린다. 기계 누운 철길 위로 잔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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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짜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 버리고 너에게 몸을 실었다. 흔들리는 차창 넘어 지난 날들이 아스라이 그려지면 또 다른 내일 위에 던져버린다. 기계 누운 철길 위로 잔짜자자잔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 야망 싣고 내일을 향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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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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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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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열차야.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교육관료를 하다가 초중등 사학으로 가서 임원이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사학으로 간 교피아 10명 중 7명은 초중등 사학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청 출신으로 분석됐다. 사학에 포진한 교육관료들이 사학의 민원 창구가 되고 교육당국 감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진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관료 출신 초중등 사학 이사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1일 현재 전국 초중고 사학 이사회에서 168명이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교육청 출신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차관, 국실장 등 교육부 출신 17명, 시도 교육위 출신이 15명이었다. 교육청은 초중등 사학 정책을 집행하고 민원을 접수하며 비리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진은 교원의 임면권과 예결상 의결권, 정관 변경권 등 사실상 학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돈과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전직 관료들을 모셔가는 것이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교육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높이 쌓아 영입했을 수도 있지만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들의 전임자들이고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들 역시 곧 사학으로 가는 것이 예정돼 있다면 평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사학과 관료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훈 의원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특수 2부는 28일 조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구속된 이들 의원은 오는 3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간 구금해 조사한 뒤 한 차례에 한해 열흘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들 의원 구속기간은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오는 9월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조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인 삼표 ENC에서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개정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검 특수이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과 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전 이사장을 연결해준 혐의로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석 전 이사장과의 관계와 금품 전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석 전 이사장에게서 청탁받은 법안을 발의해준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 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전 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 의원과 같은 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보강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일부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고 사법 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와 언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경기 성남시 언딘 본사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평소 친분 등을 고려해 해경이 언딘의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모 언딘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함께 언딘과 유착한 해양경찰관도 다음 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30일 열리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희망한 유씨 일가 4명에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이날 유씨의 부인 권윤자 씨, 장남 대균 씨, 동생 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등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2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유씨의 형 병일 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출판사 20곳을 상대로 불공정 출판 계약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이 50만 부나 팔리는 폭발적 인기를 얻은 뒤 출판사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시장에서 4,400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저자 백희나 씨는 무명 시절 출판사와 맺은 매절 계약으로 인해 1,850만 원의 인세를 받는 데 그쳤다. 매절 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주고 향후 저작물 이용 수익을 독점하는 계약이다. 반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책을 소재로 한 영화, 게임, 음악, 뮤지컬로 약 308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작가인 영국의 조앤 롤링은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를 합쳐 1조 원 넘게 벌었다.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성공하더라도 출판사가 이익을 독점하고 원저자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국내 출판계 관행에 큰 변화가 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옹진싱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시공사, 김영사 등 대표적 출판사 20곳을 상대로 매절 계약이 담긴 저작권 양도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 때 출판권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고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또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한 저작권 양도 때는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유명 저자가 아니면 특히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구름빵 문제로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연예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의 병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병원장 최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맞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김 모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들 사이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씨의 주장과 달리 병원장 최 씨가 김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병원장 최 씨는 지난 1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사귀는 관계였기 때문에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최 씨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던 에이미와 연인 관계였던 전모 전 춘천지검 검사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에이미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이어서 병원장 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이젠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두 거대 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전해드리죠. 일본을 대표하는 두 거대 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올바른 해결을 주장해온 아사히 신문은 28일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 여성들을 직접 징발했다는 이른바 요시다 증언이 부정됐지만 이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 5일에서 6일 특별기사를 통해 일본 관원이 제주도에서 미혼의 조선인 여성들을 억지로 징발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당시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 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관련 보도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그러자 자민당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정조 회장이 26일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에게 패전 70년이 되는 2015년에 맞춰 고노담화를 대신할 수 있는 새 담화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등 담화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문이 요시다 증언과 고노담화 사이엔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아베 정권이 발표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와 담화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에 대한 신문의 자체 취재 결과 요시다 증언이 담화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일본 정부가 요시다 증언이 아닌 다른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이 감언과 강압 등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노담화의 수정을 요구해온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에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 검증이라는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하며 아사히 신문에 대한 맹공에 돌입했다. 신문은 아사히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왜곡된 역사를 고정화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위안부의 허구가 현재 세계에 확산돼 수정될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경쟁신문의 위안부 보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노담화의 유지를 바라는 세력과 수정을 바라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대리전이 시작됐음을 뜻한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반군이 남부 해안 도시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내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친러 반군은 27일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남부 노부아조프스크에 진입했다. 지난 사흘 동안 반군은 이 도시를 집중 포격했고 정부군이 일부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군은 노부아조프스크 인근 남부 주요 항구인 마리우폴을 지키기 위해 외곽에 참호를 파고 정부군 한 개 여단을 추가 파병했다. 반군이 남부 도시를 공략한 것은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 정부군의 전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노부아조프스크는 러시아 국경과의 거리가 10km로 가깝고 아조프의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에서부터 마리우폴을 거쳐 남부 해안 도시들을 차지하면 러시아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연결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주도 아래 남부 해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드리 리센코 우크라이나 국방안보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러시아에서 탱크 10대와 장갑차 2대, 트럭 2대가 노부아조프스크에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도네츠크에 있던 반군이 러시아 영토를 통해 남부로 이동한 뒤 러시아군과 함께 국경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노바조스크 인근 암브로시입카에서 병력 수송용 장갑차 5대와 러시아제 카마즈 트럭 1대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군사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러시아가 국경을 침공했다며 예정됐던 터키 방문을 취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전날 응우옌 뿌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레홍아인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의 예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며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각종 간섭을 배제한 채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섭 배제 요구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웃나라는 이사갈 수 없는 것이라며 이웃 사이에는 다툼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레홍아인 상임서기도 베트남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27일 레홍아인 상임서기와 남중국해 영유권 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11년 서명한 해상 현안 해결의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성실히 지키고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남중국해 공동탐사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증폭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자제해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지켜나가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중국이 베이징에서 중국어 교사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파견하고 위구르어를 가르쳐 온 언어학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중국어 표준말 교육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 허티엔 지역에 중국어 교사 46명을 파견했다. 중국 신문은 내년에는 베이징에서 약 50명의 교사들이 추가로 파견돼 초중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것이라고 전했다. 관영 매체들은 위구르족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위구르 측은 자신들의 문화를 공격하고 중국 문화를 강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위구르 단체 세계 위구르 의회 딜사트 락시트 대변인은 27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단순히 위구르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언어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는 사악한 동기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두개 언어 병용 교육은 실제로는 위구르족을 모국어로부터 분리시켜 한족 문화에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신장 우르무치시 텐산구 법원은 위구르어 교육기관을 설립한 언어학자 압두엘리 아숑에게 18개월 징역형에 벌금 8만 유안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체포된 동료 2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아숑은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전 신장으로 돌아왔으며 2012년 여름 카스에 위구르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을 세웠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아숑과 그의 사업 파트너 2명을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체포했다. 아숑의 친구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캔자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등록하면 3년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아숑은 위구르어 교육기관을 세우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신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위구르어를 가르치던 교사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도연아의 호전몽.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저 하늘을 나풀 날아다녔죠. 그러다 문득 깨어나서 한참 동안을 생각해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내가 나비였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 부질없다고 저 바람이 나에게 말하여 주네. 이 순간이 내 생애 전부이기에 나비처럼 춤을 추겠어.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월월 저 하늘을 나풀 날아다녔죠. 살다 힘들면 쉬어가라고 저 구름이 나에게 말하여 주네. 이 순간이 내 생애 전부이기에 나비처럼 춤을 추겠어.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월월 저 하늘을 나풀 날아다녔죠. 나풀 날아다녔죠.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여야 이제는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만나라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이어온 단식을 어제 중단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민 아빠 김 씨는 특별법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그리고 다른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장기간 단식에 의해 심부전,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던 김 씨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후 관리를 잘해 건강을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김 씨와 동조 단식을 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도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김 씨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단식에 동참을 했던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두 사람의 단식 중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전국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야가 어제 일제히 김 씨의 단식 중단 결정을 반기며 특별법 제정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전망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각자 스스로 달라질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 측에 먼저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식을 중단한 김 씨도 몸을 추스르는 대로 광화문 농성장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도 여야 간 그리고 유족들과 정치권 간의 불신이 여전한 것이다.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한시가 급하고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차례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첫날인 내주 월요일 세 번째로 유족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늦어도 이 만남까지는 절충 방안이 나와야 정기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유족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유연한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새정치연합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갈 길 바쁜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다. 선명한 투쟁을 내세우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민심의 흐름을 잘 말해준다. 당 내에 장외 투쟁에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어물어물하다가 특별법 협상이 새누리당과 유족 대표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국 주도권을 잃고 소외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장외투쟁을 고집하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130석의 제1야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많은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 6년째를 맞아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법조인 양성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되면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 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로스쿨은 당초 법률 시장 개방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 분야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 시장은 별로 커지지 않은 반면 로스쿨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비싼 로스쿨 비용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막혔다는 것. 한간에선 현대판 음서제 혹은 로스쿨과 MBA는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화감이 크다. 교육에 대한 불신감도 크다. 대륙법 체계인 국내법 특성상 방대한 법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실무도 현직 판검사가 직접 가르치는 사법연수원과 달리 현직을 떠난 법조인들이 가르치면서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부작용은 모두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2007년 충분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법과 패키지로 처리되는 무성의한 입법 과정을 통해 아무런 대비책 없이 여기까지 몰려왔다. 당시 논란이 컸던 사학법에 묻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로 논란을 벌이던 중 갑자기 법이 통과돼 놀랐다고 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대한변협에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인 양성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합부에 법학과가 폐지된 상태에서 사법시험만 유지할 경우 법률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할지, 고신앙인의 폐해를 어떻게 줄일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 제도는 반드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용의 노래 듣겠습니다. 바람이여루. 머리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요. 날개짓 하면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요. 날개짓 하면서 밝아오는 아침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 2주 뒤인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1975년 일본 오이타 대회부터 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대회까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치러졌다. 2006년 11월 APC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되면서 2010 중국 광저우 대회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2002년 부산에 이어서 12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한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천 대회에는 APC 42개 비원국 중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41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23개 전 종목에 464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사격, 양궁, 탁구, 보치아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을 앞세워 금 75개 안팎을 따내 종합 2위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02 부산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했고 2006 쿠알라룸푸르 대회와 2010 광저우 대회 때에는 종합 3위를 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교통수단, 응급체계 등을 장애인의 편의에 맞춰 준비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선수와 임원 수송을 위해 특장버스, 저상버스, 대형버스 등 700여 대를 확보했다. 23개 경기장은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다. 박할린 총감독이 연출을 맡은 개막식은 10월 18일 문학경기장에서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성일 조직위원장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장애가 아닌 능력을 보여주려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느낄 기회라면서 많은 분, 특히 한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기장을 찾아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살아있는 영웅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북한이 9월 19일 개막하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에 선수 150명을 포함해 선수단 273명을 파견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5개 대회 연속 출전이다. 북한은 1974년 테헤란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한국의 첫 출전보다 20년 늦었다. 첫 참가 이후 2차례 불참했다. 한반도의 냉전 기류가 절정에 달했던 1986년 서울대회를 보이콧했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는 김일성 주석의 애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처음 출전한 1974년 테헤란에서 종합 5위에 올랐던 북한은 4년 뒤 방콕 대회에서 일본, 중국, 한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후 북한은 1990년 베이징 대회까지 4위를 유지하며 아시아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8년 방콕 대회에서 태국, 카자흐스탄, 대만, 이란에 밀려 8위로 떨어졌고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16위까지 추락했다. 20개에 육박했던 금메달 수도 1998년 방콕 대회부터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 북한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 20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다. 북한은 런던 올림픽 역도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땄다. 남자 62kg급 김은국, 56kg급 엄윤철, 여자 69kg급 임정심이 괴력을 뽐내며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8월 평양에서 개최한 역도 세계 클럽 선수권 대회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참관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뜀툴스타 이세광을 앞세운 남자 체조와 런던 올림픽 52kg급 금메달리스트 안금혜, 지난해 브라질 세계선수권 대회 78kg급 챔피언 설경이 버티고 있는 여자 유도 역시 북한이 금메달을 자신하는 종목이다. 이 밖에 지난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혼합복식 챔피언 김혁봉, 김정을 앞세운 탁구도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 북한의 예상대로라면 2010년 광저우 대회에 금메달 6개를 넘는 것은 무난해 보인다. 북한이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아 경기 톱10에 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현숙의 노래입니다. 물방울 넥타이.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자체들은 작년에도 복지비 국비 분담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했으며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 10%포인트 인상 등 정부 대책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는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예산이 올해는 7천억 원,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이 됐으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2,542억 원 더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해왔고 올해만 해도 3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석촌 지하차도 초대형 동공의 발생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가면서 지반이 무너져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형태의 싱크홀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서울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의 85%가 하수관 손상 때문에 생긴 것으로 돼 있다. 서울 도심 땅속의 낡은 하수관에서 새는 물은 주변 흙을 조금씩 떠내려가게 만들어 빈 공간이 생기게 하고 결국 집안이 못 견디고 주저앉는 싱크홀이 생기게 된다. 하수관 손상은 하수관을 설치한 지 오래돼 부식되거나 주변 공사 등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겨 연결 부위가 어긋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해마다 싱크홀이 서울 시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0년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지난해 854건, 올해 7월까지 5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크홀 증가에 대해 서울시는 20년 이상의 낡은 하수관로가 2010년 기준 54.5%였던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73.3%로 급격히 늘어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수관 내구 연한은 통상 20년에서 30년으로 본다. 시간이 갈수록 낡은 하수관이 늘어나 싱크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다 일찍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던 일본 도쿄에서도 하수관 손상으로 매년 1,000건씩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1,0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이 매년 15조 원대 사회적 비용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8일 여성 경력 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지 못해 19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이 추산되기는 처음이다. 경력 단절 이후 여성의 재취업에 실패해 발생한 손실액이 120조 원으로 가장 컸다. 다시 취업하는 데 성공을 했다더라도 재취업까지 임금 손실액과 재취업 이후 감소한 임금 손실액을 합치면 6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은 보통 옛 직장보다 임금이 적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졸 여성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재취업하는 시기에 과잉 투자 교육 비용은 3조 5천억 원, 재취업을 위해 쓰는 교육훈련 비용도 1,8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자 측정한 12년간의 정책 비용도 7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195만 5천 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 971만 3천 명의 20.1%를 차지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정책 시행의 점검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69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 명 감소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학생 수가 7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5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 수는 698만 6,163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 1,221명 줄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수가 줄었다. 특히 2005년 400만 명에 달했던 초등학생 수는 9년 새 13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 황금돼지띠들의 입학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만 지난해보다 9.8% 증가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유치원 원화 수는 지난해 7.2% 증가해서 감소세로 반전했다. 우리나라 학생 수는 1960년대 7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980년대에는 1000만 명대에 진입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조덕배의 노란 버스를 타고 간 여인 전해드리면서 8월 2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굴은 하얀데 다 버스는 노랗구나. 눈물은 흘리면서 뭘 그래 가지마. 뭘 찾고 있는 것처럼 뭘 잊어버린 것처럼 바라보기 힘든 눈으로 밤처럼 내 곁으로 다가와 날 알고 있던 것처럼 날 보고 있던 것처럼 덮어버린 세월 속에 아직 헤매이고 있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습기 찬 내 가슴은 흐르지도 않고 끈적거리는데 눈만 보다가 밤은 지나버리고 흐르는 마음은 보이지도 못하고 안 오나요 묻어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가요. 인생은 한 번뿐이래자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왜 나는 그걸 버렸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가요? 인생